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에 풀어보는 세탁 잡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재미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리즈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구글 검색만 해보셔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찾아보시기 귀찮을까봐 제가 모아서 한번 정리해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에서 긁어온 내용들이라 그 내용이 틀렸다면 이 내용도 틀릴 수 있죠. 만약에 알고 계신 것과 조금 다르시더라도 너그러운 아량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탁,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다. 세탁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감히 말씀드리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BC 뭐 몇 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최초의 기록은 BC 190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4천 몇백 년 정도 전 그쯤에 최초의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세탁의 기록을 찾을 수 있고 물가에서 이제 빨래감들을 뭐 비벼빠는 뭐 그런 형태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세탁의 기본 원리입니다. 세탁의 기본 원리는 의외로 최초의 기록이 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동일한 원리로 세탁이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오염 물질이 이렇게 섬 위에 붙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 세제 쓰잖아요. 세제가 이제 주성분이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 성분을 도포를 하면 섬유에 이렇게 코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팅이 되고 이제 오염물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팅이 되게 되겠죠. 코팅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살짝만 툭 건드려줘도 이 오염물질이 섬유에서 떨어지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섬유를 막 쥐어짜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충격을 줘야겠죠. 외부 물리력을 통해서 섬유 내의 밀도를 상승시킵니다. 섬유가 이렇게 촘촘해지는 거죠. 쥐어짜고 때리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떨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었던 오염물질들은 계면활성제에 쌓인 상태로 다시 탕 하고 튕겨 나오게 되죠. 그리고 튕겨 나온 이 오염물질들이 다시 섬유에 붙으려고 해도 이미 섬유에는 계면활성제 성분들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튕겨서 나가고 물과 함께 배출이 되게 됩니다. 요런 원리로 세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뭐 같은 원리로 지금까지 세탁이 되고 있지만 바뀐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외부 물리력을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인력으로 주느냐, 아니면은 뭐 전기의 힘으로 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외부 물리력이 최초에는 뭐 몽둥이질, 쥐어짜기, 비비기, 문지르기, 뭐 우리 그 김홍도 화백의 빨래터 그림에 볼 수 있듯이 빨래방망이로 막 두드리는 뭐 그런 그림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오던 것들이 기계의 힘을 빌어서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 돌려주던가 뭐 비벼주던가 수동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과정들을 이제 세탁기, 기계,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외부 물리력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세탁은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고요. 외부 물리력을 주는 방식 역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탁기 보통 뭐 낙차를 이용하는 드럼, 그 다음에 이제 뭐 와류식 그 통돌이들 이렇게 다 돌아가다가 반대 역방향으로 확 쥐어 짜주는 통돌이들, 이런 방식들이 있고, 그 외에도 진동판을 이용한 방식, 초음파를 이용해서 아주 고주파 빠른 이제 진동을 줘서 이제 오염물질을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뭐 고압수, 뭐 세탁기 광고에도 뭐 있었죠. 뭐 워터샷 뭐 이런 것들, 고압수를 뿜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방식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쓰는 세탁기들은 이제 텀블이죠. 텀블 돌려주면서 위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들, 이런 방식으로 세탁은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쓰는 세탁기들은 어떤 과정으로 언제 탄생을 했을까요? 자, 구글링을 해본 결과 18세기 정도에 탄생을 했다고 나오네요. 기계식 세탁기는 이때 탄생이 됐고 1752년도에 최초의 설계도 등이 들어있는 책자 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설계도 등 개념에 대한 것들이고 실제 제품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782년 영국의 헨리 시지에라는 분이 최초의 회전식 드럼 세탁기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기계 전체에 대한 특허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이제 이런 드럼을 써서 회전을 시키면 세탁이 된다, 뭐 이런 정도의 특허였던 것 같습니다. 1797년 미국에서 나다니엘 브리스라는 분이 최초의 세탁기 특허를 냅니다. 이분인데요. 나다니엘 브리스.
그리고 이분이 만들었던 장비는 기록이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드럼이죠. 드럼 안에 이제 빨래판이 들어있고, 빨래판을 이제 여기 유저가 위아래로 흔들어주면 빨래판이 안쪽에서 막 움직이면서 세탁물을 비벼주는 이런 형태의 장치였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서는 이제 수동 세탁기가 탄생을 합니다. 이제 인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식 세탁기가 이제 판매가 되죠. 1851년 제임스 킹이라는 미국분이 이제 실린더형 세탁기 이걸 처음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건 이제 가정용 세탁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동력원이 증기기관이었습니다. 증기기관. 어마어마하죠. 증기기관이면은 당연히 덩치가 엄청 컸을 거고, 이거는 가정용으로 나오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규모, 아주 큰, 무슨 마을 단위? 동 단위? 이런 세탁물을 한꺼번에 빨 때 이용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초의 가정용 세탁기는 1874년에 윌리엄 블랙스톤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부인 생일 선물로 최초로 개발을 해서 이게 최초의 가정용 세탁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래 그림에 있는 이제 우먼스 프렌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은 이제 이분이 개발한 제품은 아닌데요. 아주 히트를 쳤던 수동식 기계 세탁기, 수동식 세탁기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던 제품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형태의 세탁기, 가장 모티브가 되는, 지금 봐도 이거는 세탁기다 라고 알 수 있는 정도의 형태의 제품들은 언제 개발이 되었느냐? 20세기 초에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자동 세탁기가 최초로 개발이 되었다고 하고요. 여기 아래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도 세탁기 뒤를 뜯어 보시면은요, 요런 구조가 거의 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거의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보시면 이게 바로 최초의 전자동 세탁기 토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1908년에 이제 알바 제임스 피셔라는 알바 존 피셔네요. 알바 존 피셔라는 분이 미국에서 개발을 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광고죠. 신문 광고. 그때 당시 토르, 워싱머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바로 우리의 생활을 바꿔준, 여성분들의 생활을 바꿔준 알바 존 피셔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시카고에 있는 이제 헐리라는 회사가 있었다고 해요. 헐리라는 회사의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래서 1901년에 최초로 개발하고 1908년에 본격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판매는 했는데 특허는 1910년에 등록하죠. 자, 그래서 이분이 최초라고 보통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뭐 다들 뭐 한 100년도 넘은 얘기니까 다들 뭐 최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제 세탁기의 대명사, 한때는 세탁기의 대명사였던 월풀에서는 1911년 최초의 가정용 전기 세탁기를 본인의 회사에서 이제 개발해서 판매했다, 이렇게 주장도 하긴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남아있는 기록상 조금 더 이제 좀 더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알바 존 피셔라는 분이 최초의 전자동 세탁기의 개발자는 맞는 것 같고, 제품들도 이렇게 사진이 많이 남아있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이 아래에 있는 설계도가 최초의 세탁기의 이제 특허로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알바 존 피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시면 뭐 지금 세탁기와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모터에서 뭐 벨트로 이어지는 이제 동력계, 지금도 드럼 세탁기 뒤를 까보면은 거의 모양이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탁기, 최초의 이제 전자동 드럼 세탁기의 모티브는 실린더형 수동 세탁기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행정 내연기관 세탁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한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쳐서 개발을 한 게 이 토르라는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래 사진을 보시면 실제 이제 이거는 그림이 아니고 사진으로 나와있죠. 실제 제품을 사용하는 사진입니다. 좀 지금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뭐 크게 다르지 않으니 뭐 인정합니다. 최초의 세탁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세탁기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질적 발전뿐만 아니고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죠. 세탁기라고 하면은 아마 요때는 그렇게 뭐 만들어서 대량 생산해서 파는 데가 뭐 많지 않았을 겁니다. 뭐 흔히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밥솥의 대명사인 뭐 코끼리 밥솥, 뭐 일본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회사가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나가는 단계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세탁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뭐 개, 소, 세탁기를 모두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가전 회사는 다 세탁기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신들이 개발을 안 했다면 뭐 어디서 OEM이라도 ODM이라도 해서 타 자사 브랜드의 세탁기 제품이 있지 않나, 종합 가전 회사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0세기 초부터 한 중반까지, 요쯤까지 공장에서 이제 제조를 하는 제조업들, 요런 제조업들이 굉장히 하이테크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AI, 반도체, 드론, 뭐 로봇, 뭐 등등등 뭐 이런 산업들이 하이테크 산업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제조업들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선진국들에서는 좀 제조업들이 많이 철수를 해서 다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추세죠. 세탁기 공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세탁기가 왜 이렇게 상업용 세탁기는 비싸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탁기가 굉장한 발전을 이뤘다고 하지만 이렇게 뭐 드라마틱한 세탁 퀄리티의 변화 요런 거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세탁기의 발전보다는 다른 케미컬들의 발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탁기 발전이 이제 질적 발전은 뭐 더 이상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뭐 하위 브랜드, 중위 브랜드, 뭐 상위 브랜드 이렇게 뭐 빨간 세탁기, 파란 세탁기, 까만 세탁기 이렇게 해서 빨래를 빨아봐도 차이가 없어요. 다 엄청 깨끗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비싼 장비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일단 이제 서비스 라이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가동 연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싼 애는 세탁은 잘 되지만 오래 못 가요. 그 다음에 뭐 한 중간 정도 가격 되는 애들은 세탁도 잘 되고 뭐 적정히 가지만 가정용이라면 한 대만 있고 이제 싼 값에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가도 돼요. 그래서 새로 하나 사면 되니까. 하지만 상업용 장비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내 벌이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가는 장비들을 선택을 하는 게 정답이겠죠. 뭐 잘 빨리는 건 당연히 뭐 기본입니다. 어떤 세탁기로 빨아도 잘 빨릴 거예요. 요즘 나오는 제품이라면. 그래서 결국 상업용 장비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 가장 내구성이 좋고 시장으로부터 믿음이 있는 역사가 오래된 제품들을 선택을 하는 게 베스트다. 뭐 정답은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선택이다. 이 정도로 말을 할 수 네, 앞서 말씀드렸던 믿을 수 있는 장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장비, 그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얼라이언스 런드리 시스템, ALS라고 하는데요. 이 얼라이언스 런드리 시스템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정보나 자료나 뭐 흥미를 끌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근데 사실 저도 얼라이언스 제품을 많이 쓰지만 뭐 관심을 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본 적은 없어요. 어차피 제가 유튜브를 하는 마당에 컨텐츠 거리 하나라도 있으면 찾아서 컨텐츠를 만들면 좋으니까, 또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쓰시니까 많이들, 그래서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